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PM 독서법 세 번째 시간. 이거를 뭐 세세히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무한정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PM 독서법 중에서 포토 리딩입니다. 포토 리딩. 포토 리딩은 사진을 찍어서 머리에 집어넣는 그 현상을 포토 리딩. 포토 자체가 사진이거든요. 사진 찍어서 머리에 저장하는 그 책 읽기가 포토 리딩입니다. PM 독서법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포토 리딩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이 있고, 마인드맵을 작성한 것을 또 읽는 마인드맵 리딩. 그래서 PM 독서법이라 명명했습니다. 오늘은 그 PM 독서법 역시 지금은 포토 리딩에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토 리딩에서 오늘 과학적으로 어떻게 뒷받침이 되는 것인가. 저는 과학자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신학교 나온 목사입니다. 과학자 아닙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에서 어떻게 뒷받침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고 있는 포토 리딩과 관계가 여러분들의 보탬이 되고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성경을 그냥 사진 찍듯이 그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래 먹어서는 되겠는가? 사람들이 거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다가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 이 포토 리딩의 중요성, 포토 리딩에 관한 과학자들보다도 저자 독서법에 대해서 쓴 사람들이 여기저기 몇 군데 보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또 독서법에 대한 글쓰기에 대한 그런 강사들이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다루는 것이 포토 리딩을 다루는데 여러 가지 용어를 바꾸어서 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부분만 다루고 있는데 저는 포토 리딩 전부 다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어떤 책의 한 단원에 조금만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생각해 보니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외국 서적 번역판을 읽고 그걸 갖다가 자기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 끼우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라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독서하는 데서 활용한다든지 성경 읽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바탕이 없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면 알거든요. 어쩌면 저는 한우물 팠는지도 몰라. 포토 리딩을, 마인드맵을, 여러 책을 참고로 하고 제가 책을 읽자마자 바로 저는 실천에 들어갔거든요. 실행. 여러분이 어떤 독서를 하든 간에, 어떤 분야의 독서를 하든 간에 실천하려고, 내 생활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적용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나중 많이 벌어집니다. 왜? 적용한 사람은 남들이 허튼 소리 한다라고 말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적용을 해보면은, 실천을 해보면은 허점을 알고 장점을 발견해서 자기화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책을 썼지만도 그 단원 중에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PM 독서법은 내 것으로 만들었거든요. 포토 리딩도 만들었고 마인드맵도 만들었고, 그 만들다가 하나의 PM 독서법이라는 이것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실제 이것은 제게는 실험이 다 된 거거든요. 시험 중에 있고, 임상 실험이라거나 임상 시험이라거나 다 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한다기보다는 자꾸 그것을 확실하게 되는 것인가, 제가 자꾸 노력하고 애쓴다기보다는 노력하고 자꾸 그 분야로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까지 오늘 강의 3차 PM 독서법 3차 강의까지는 전부 다 체험된 거고, 해보았고, 결과가 나타났고,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아무 결과 없이 남의 책만 뺏고 한다면 그건 이론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사실 제가 체험을 했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너무 좋아서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인은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지요. 또 목회자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박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건 잘 몰라도 성경만은 아무개 담임 목사 간판만 달 것이 아니고 성경만은 내가 어떤 면으로서 난 잘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느끼고 있고 생활하고 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목회자와 지도자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성경 다른 거 몰라도 괜찮아요. 돈을 못 벌어도 괜찮고 인기가 없어도 괜찮고 뭐 글을 안 써도 괜찮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안 돼도 괜찮고 팔방미인이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말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또 거기까지 지금부터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과학 잡지가 중요한지 생물 도감이 중요한지 무슨 언어학 연구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합니까? 마지막 내 머릿속에 담아갈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당신을 새 예루살렘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보배의 약이고 길이기도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요. 성경보다 급한 건 없습니다. 지금은 가장 급하게 내가 잘해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나의 인생을 모든 걸 책임집니다. 다른 것은 이 땅에 내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다 끝나서 땅에다 없어지고 썩어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경만은 안 없어지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안 없어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입니다. 다른 건 다 없습니다. 바벨론이 바다에 상선이 불타는 거 요한계시록 안 나옵니까? 그거 다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한국의 최고의 대기업이라든가 세계 최고의 굴지의 대기업일지라도 이 땅에서 다 없어지는 것. 성경만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그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요. 보세요. 며칠 전에 일본 총리가 어떻든 간에 죽었지요. 어떻든 간에 죽었습니다. 그 나이도 70도 안 됐는데 어쨌든 간 죽었지요. 그 뭐 총리 뭐고 일본의 권력자면 뭐고 자기가 가진 것이 모든 경력이 있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버리고 오늘 11일이가 내일 12일 날 장례 치르면 그거는 뭐 치러도 안 치러도 본인하고 아무 관계없죠. 총리하고는. 우리는 무엇을 가장 1순위 최고로 내가 가지고 있다가 또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인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깊이 좀 명상하시고 묵상하시고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 있나?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위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나? 그래 내가 성경을 계속 강조하면서 PM 독서법 2번째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 실습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PM 독서법 안에서 포토 리딩의 중요성입니다. 제목을 단다면 포토 리딩의 중요성. 그 포토 리딩의 원리가 무엇인가? 왜 포토 리딩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겁니다. 오늘 중심어가 주제가 포토 리딩을 왜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겁니다. 그냥 마구제비로 책 읽는 거하고 다릅니다. 마구제비로 성경 페이지 읽고 오늘 몇 장 읽었고 금년도는 몇 독했고 그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누구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들도록 성경 하나님의 관심이 들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해야 그것이 바른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성경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포토 리딩 하기 위한 과학적 작업을 여러분 머릿속에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이건 뭐 돈 주고 사오는 것도 아니고 책 사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가 옛날 사람은 몰랐겠죠. 그러나 요즘은 과학이 발달할 만큼 발달해서 그 과학의 밑받침으로 오는 성경을 포토 리딩 해야 되거든요. 과학 너무나 신비롭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과학을 통하여 내가 성경 읽는 것이 과연 내가 또 책을 가지고 수험 공부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문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가져가면 이 머리가 아프면 못 봐요. 그런 책을. 과학 잡지, 뉴턴 같은 과학 잡지에서는 머리가 아파 못 봐요. 전문적인 뭐 오늘 선거 퀀텀에 대해서 도서관에 가봐서 너무 수학적인 미분, 적분 뭐 이거 막 중력, 가속도 그거 이해도 안 돼요. 그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나 수학을 전공한 사람은 이해될지 몰라도 일반 사람은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뭐 속도, 가속도, 중력 우리는 쉽게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퀀텀이라는 건 양이거든. 양. 퀀텀 뭐 독서법 해가 김병환 씨가 그 책도 냈습니다. 퀀텀 독서법. 퀀텀이라는 거는 양을 얘기합니다. 양이 쉽게 말하면 알갱이 조그마한 좁쌀 같은 그 알갱이를 따질 때, 그래서 우리 한자 번역은 뭡니까? 양자라고. 양자. 물리학에서 다루는 그 용어로 양자. 오늘은 퀀텀의 뜻이 무엇인가, 그 양자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성경을 포토링 할 때 이것이구나 알았고 여러분 스스로 무릎을 칠 만큼 답을 얻어야 합니다. 자, 가장 작은 알맹이, 가장 작은 덩어리가 퀀텀입니다. 그 양자입니다. 양이죠. 질량할 때 양. 가장 적은 덩어리. 그 우주에 있는 우리가 원자하고 그 분자, 분해해서 원자가 돼. 원자에서 또 우주에는 일단 빛이 있습니다. 광자라고 한다. 광자, 빛. 자, 빛. 그 원자에서는 전자라는 것이 있고 양성자, 중성자, 여기에 합해서 원자 핵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빛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주에는 전부 다 빛입니다. 우주의 시작도 빛이요, 마침도 빛으로 마칩니다. 우리는 빛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빛이 무엇인가 모르면은 뭘 모르냐? 생명을 몰라요. 나의 인생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빛에 오늘 그 중심인자 빛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빛을 가지고 포토 리딩에 관계된 것을 연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까 이 우주의 모든 기본이 양자입니다. 기초가 양자입니다. 전에까지는 뭐 원자, 핵, 분자 이렇게 했는데 그보다 더 분해해서 양자까지 왔습니다. 양자 속에는 양자에 포함한 그 가장 작은 알갱이가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보다 더 적은 전자가 있습니다. 더 적은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고, 쿼크가 양성자, 중성자 속에 쿼크라는 것이 또 더 작은 게 있습니다. 그 주위에 힉스 입자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합해서 우리는 양자. 자, 여러 가지 그 과학자들이 쓰는 용어는 소립자라. 소립자. 가장 작은 입자 또는 밀입자라고 하는 밀입자. 이거 왜 과학 얘기를 자꾸 하느냐?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성경이 어떤 것인가, 포토링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그냥 포토리딩은 이란 뜻은 책을 사진 찍어 넣는다. 이게 그 용어 맞아요. 근데 그 사진 찍어 넣을 때에 실제로
내 행동에 하는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역사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퀀텀 양을 질량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알맹이가 소립자, 미립자입니다. 가장 작은 덩어리 이 퀀텀이죠. 퀀텀 가장 적은 덩어리가 소립자 또는 미립자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불온자 과학에서는 소립자를 많이 쓰고 우리 물학적으로 책을 쓴 사람 미립자나 소립자나 같은 용어입니다. 미립자의 이름들이 빛, 전자, 양성자, 중성자, 히그스 입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쿼크가 있습니다. 자, 그거 뭐 우리 쿼크가 알 필요도 없고 양성자, 중성자도 알 필요 없고 미립자가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립자가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어디에? 이 우리가 사는 인간 모든 세계는 소립자로 꽉 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 실제로 살고 있는데 소립자를 모르면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빛이란 소립자는 파동도 있고 입자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입자도 있다라고 말해요.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최고의 물리학자가 아인슈타인이 입자도 있다. 그래서 하여튼 빛이란 것은 파동설, 입자설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 이죠. 파동이란 것은 파장 아닙니까? 이렇게 쭉 이걸 파동 이게 파동인데 얘가 뭐 진폭 이게 파동인데 이걸 파장이라고 하죠. 흘러가는 거. 질량은 입자는 것은 알맹이입니다. 알맹이. 아, 이거는 빛은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30만 킬로미터. 빛이 1초 가는데 여기서 빛이 땅 하고 출발하면은 그 빛의 질량이나 속도는 저 끝에 가서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을 하나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땅 쏘았다. 그러면 입자로서 갈 때는 저기 뭐 그야 뭐 몇십만 킬로미터 바깥에도 그 입자는 여기에 지금 쏠 때의 그 형태 에너지하고 똑같다 이죠. 여기서 이제 양자 우리가 흔히 양자 물리학이라고 요즘 많이 안 씁니까? 그게 양자 물리학입니다. 양자의 물리적인 현상이 그렇사이죠. 파동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파동은 우리가 저수지에 돌멩이 하나 딱 던져보세요. 이 파장이 막 원을 그리면 자꾸 커지다가 저 끝에가 몇 미터 나가면 파동이 없어요. 파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파장이고 파동설이고 입자는 안 그래요. 아무리 멀어도 그것은 똑같은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서 땅 쏘도 그까지 끝에 가서 똑같은 힘을 나타내고 또 무게가 있습니다. 그 질량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빛이란 것은 파동설도 있고 뭐 입자성도 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론도 분포하고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거 뭐 따질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입자에는 빛에는 파동 그 다음에 입자 두 개 있습니다. 그 이제 과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실험한 것을 전번에도 말씀드려서 실험한 걸 말씀드립니다. 과학자들이 실험한 겁니다. 실험한 것. 이걸 이제 제가 단면으로 그렸는데 단면으로 잘라서 그린 그림이죠. 여기서 빛을 팍 조이거든요. 빛을 조이면 빛이 이렇게 빛이 뭐로 간다고요? 파동으로. 그럼 이것을 슬릿을 통과하면 또 여기서 다시 또 해서 이렇게 또 여기 이 A와 B에 A 구멍을 통과한 빛도 역시 이렇게 하고 B 구멍을 통과하거든요. 이제 서로가 상쇄하면서 이렇게 여기에 물결 흔적이 나타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빛. 역시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 알맹이입니다. 알맹이. 아까 입자설이죠.
알맹이를 가지고 막 쏘아봤더니 알맹이는 그대로 알맹이를 통과해서 이 벽에, 이 스크린 벽에다가 알맹이가 쌓여 있습니다. 그 요거는 파동설이고 요거는 입자설입니다. 파동. 요거는 입자. 입자는 뭡니까? 소립자거든요. 빛이 이렇게 되어 있다. 빛이. 지금 성경하고 직결되는 해석입니다. 이거는. 이걸 알면 성경이 포토리딩 헛다리 입는 거 아닌 거구나. 포토링 그냥 그냥 장난삼아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여러분을 알기 위해서 이거 설명드립니다. 빛이 나가면 여기 가서 이렇게 두 개 그림, A 그림, B 그림이 있다면은 이렇게 여기 가서 물결 흔적도 없어요. 이론상 설명회에서 이래 상세대가 물결 이렇게 파동이 나갔지만도 입자는 알맹이는 똑같은 빛입니다. 알맹이 여기 흔적을 남겨요. 흔적. 알맹이가 총알 같은 총알이 박혀 있구나. 이쪽은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이 스크린에. 자, 그러면 이건 언제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 이렇게 나타나느냐?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빛입니다. 나타나는 그것이 언제 그러냐? 고속 카메라를 가지고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실험을 해 봤습니다. 고성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관측하라는 관측. 관측은 뭡니까? 관심 있게, 우리가 관심 있게 어떻게 빛이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보는 겁니다. 관심 있게 보니 이건 없어져 버려요. 파동은 없어져 버리고 빛이 알갱이로 스크린에 딱 점이 딱 알갱이로 박혀 있는 거예요. 관측입니다. 관심. 여기서부터 우리가 포토 리딩 하는 이유가 증명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관심 있게. 제가 포토 리딩 할 때 그러지요. 나는 이 책과 이 책에 대해서 나는 집중하고 갈망한다. 제 용어가 그래 있습니다. 포토 리딩 하기 전에 큰 심호흡을 하고 나서 나는 이 책에 대해서 집중하고 갈망한다. 그게 관측이거든요. 관심을 가진대.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가 보는 성경은 빛입니다. 빛이 실제로 우리 뇌에다가 들어와서 역사하거든요. 안 보이는 게 보이게끔 나타난다 이거죠. 안 보이던 것이. 그래, 양념 물리학자들이 달은 내가 볼 때 달이 있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달은 내가 보면 있고. 그래, 관심을 가질 때에 그 입자가 보이게끔, 소립자가 보이게끔 나타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관심을 가질 때에, 집중할 때에, 의식 집중할 때에 빛은 우리는 안 보입니다. 빛에는 소립자가 굉장히 꽉 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역사. 실제로 역사하는 거라요. 하나님의 빛, 생명, 사랑이 전부 다 그 소립자거든요. 소립자가 내가 관심 있게 집중하고 갈망하는 관심을 가지고 책을 넘기거든요. 성경을 넘기거든요. 넘기면은 거기에서 있던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빛과 생명과 사랑 아닙니까? 성경의 빛이 내가 관측했지요. 갈망했지요.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내게 손가치를 통하여, 해마를 통하여, 오른쪽 뇌와 세포에까지 역사하는 거래요. 그 원리가 포토리딩입니다. 포토리딩 하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관심과 집중하고 갈망했을 때, 물론 넉넉한 거지. 그래서 이게 포토리딩의 양자 물리학적인 그 진행이 안 된다 이죠. 외우는 거 돼요. 암기하는 관계 없어요. 그러나 내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빛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실제로 빛과 생명과 사랑이 내게 역사에 되어. 이상구 박사는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생명과 빛과 사랑, 외부에서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성경에서 내게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병도 치료된다 그래요. 암의 DNA가 바뀐다 그랬습니까? 유전 인자를 바꾼다 얘기죠. 외부에서. 그 외부는 뭡니까? 성경에서. 성경을 내가 포토리딩 할 때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사랑이 내 손과체가 역사에서 해마를 통하여 오른쪽 뇌, 잠재의식 뇌까지 들어와서 세포에까지 역사하는 거라요. 그리고 몸에 자연 치유가 일어나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고유의 빛과 생명과 사랑 아닙니까? 그 성경 전체 역사 아닙니까? 그 역사가 실제로 내게 일어나거든요. 그냥 기도 응답도 될 것이고, 자신감 확신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 내게 자꾸 내게 자신과 확신을 주는 그 성경 읽기가 포토리딩입니다. 문자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장절 외우는 거 아닙니다. 요절 외우는 거 아닙니다. 요절 외우고 장절 외우고 쓰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양자 물리학적인 그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도록 내게 역사하는 거래요. 그럼 나는 좋은 밭이거든요. 그 열매를 맺는 거라요. 열매 맺는 게 뭡니까? 기도 응답 된다는 거죠. 열매 맺는 거 뭡니까? 기쁘다는 얘기죠. 열매 맺는 게 뭡니까? 찬양이 바로 하게 되고, 열매 맺는 게 뭡니까? 설교 나갈 때 뭐가 하나님 빛과 생명 사랑의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리고 또 나는 행복하다는 것.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미래가 보이고, 과거에 어떤 것이 내게 작용해서 성경을 통하여 미래를 볼 수 있는 이게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시대를 보고 비교할 수 있고, 이게 포토리딩입니다. 포토리딩. 가을 모를 때는 저도 포토리딩은 지금 아주 이거 좀 별로 뭐 재미없는 거다 등등한데, 그리고 또 세상의 비밀을 밝힌 과학자들이란 그 책이 있습니다. 2020년 4월 25일 날 출간하는 게 우리나라 책입니다. 박민규 씨가 저서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끝에 가서 이것은 철학, 종교하고 관계있다. 뭐가? 포토리딩, 퀀텀. 소립자는 철학하고 종교하고 관계가 있다. 퀀텀, 소립자는 성경의 소립자를 하면 철학하고 종교하고 관계있다. 종교는 뭐 우리가 종교에 가지는 거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성경과 관계 있는 거래요, 소립자는. 그래서 포토리딩한 것은 너무나무 신비한 겁니다. 신비하면서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 생활에,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성경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는 그 성경 읽기가 포토리딩입니다. 실제로 살아 역사해죠. 하나님 말씀이 쓸데없이 지나가는 거, 흘러가는 거, 어떤 거 그런 물과 같은 것이 아니고 내게 떨어져서 사기나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 밭 비유에서 좋은 밭에 뿌려요. 그러나 좋은 밭이 아닌 건 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로 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건 거기서 촉이 트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는 거. 하나님 말씀은 내라는 포토리딩의 뜻을 알고 과학적인 증명을 가지고 있는 받던 말씀을 받아버리면 거기서 역사합니다. 역사가 뭡니까? 싹이 틉니다. 잎이 핍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리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PM 독서법으로 성경 읽는 겁니다. 다른 거 공부하는 것도 좀 이거 같지는 않지만도 이 성경 포토리딩이 그냥 장난같이 하는데 역사는 이 소립자 역사가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생명과 빛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 예루살렘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 무기가 성경 아닙니까? 그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성경 읽기가 포토리딩입니다. 그래서 PM 독서법 세 번째 시간 오늘
과학적으로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양자 물리학 속에 다루는 소립자, 제가 설명을 할 줄 몰라서 또 이래도 여러분 세계에서 알아서 듣기 바랍니다. 양자 물리학 속에 소립자는 뭐 하나님의 성경 속의 빛과 생명과 사랑입니다. 사랑이 내가 속에 들어와서 그냥 내가 성경을 펴서 책장을 넘길 때에 관심을 가지신다. 이 말은 뭐냐? 집중하고 갈망할 때에, 의식 집중할 때에 그 내게 역사하는 거라요. 1년에 뭐 성경 몇 독했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 썼다, 필사했다. 그거하고도 성경이 다릅니다. 지식은 많아지게, 지식은 포토리드 하는 것보다 뭐 몇십 배, 몇 배 많아질지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지식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실제로 역사, 빛과 생명과 사랑과 역사는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는 것이 포토리딩입니다. 성경 구절 외우는 거 아니고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응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그 뭔가 알 수 없는 생명 에너지가 빛이 내게 역사하는 거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지요.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다음 그거 딱 보고 그것까지 느껴지면서부터 뭐냐, 세상을 보세요. 다 전도서 말한 대로 쓸데없다, 쓸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그게 바로 전도서의 표현한 내용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다 헛된 거라요. 그걸 누가 먼저 발견했냐? 바울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니 내가 가진 거 다 헛되고 헛되니 다 버린다 그랬습니까? 포토리딩, 오늘 PM 독서법 세 번째 시간은 우주에는 소립자가 꽉 차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 소립자가 꽉 차가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고 의식 집중하고 사진 찍을 때에 내게 역사합니다. 그건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게 나를 통해 역사하는 말씀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포토링 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찬송, 기도, 설교 다 그 속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끝에 가서는 한 단어로 말하면 행복. 행복한 성경 읽기가 바로 포토리딩, PM 독서법입니다. 포토리딩, 이 과학적 증거가 이렇다는 걸 아시고 지금 하시는 분 절대로 쉬지 마세요. 계속 하세요. 어느 뭐 1학년, 2학년 학년이 없습니다. 빨리 되는 사람 몇 달 만에 되고 안 되는 사람은 4, 5년. 어떤 공무원이 제게 문자로 왔습니다. 10년 되나 안 된다 봤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공무원 준비하는데 요즘 잘 되고 있다 하면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제 방송을 들으면 너무 힘이 나고 너무 확실하게 되어 간다는 것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신비하다는 것. 자신과 확신감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을 보이는, 정치를 보이는, 우주가 보이는 그것이 보인다 그랬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쉬지 말고 포토리딩 하세요. 예, 계속 포토리딩 몇 시간 할 겁니다. PM 독서법 세 번째 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의 생활에 성경 읽는 데에 참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기쁨에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